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물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나 빼고 메디컬 편입 생물 논하지 말라의 노영관입니다. 이제 크리티컬 스킬 편이에요. 크리티컬 스킬 편을 참 보시면 크리티컬 스킬 편이 처음에 효소로부터 출발을 하죠. 효소. 앞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효소, 당질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핵산대사, 미생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트 1 나오고 파트 2의 합격 적중 모의고사 나옵니다.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먼저 이제 2강입니다. 2강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위치는 효소 파트에 존재하고 있다. 자, 가볼게요. 그 효소에 해당한다 그 말인데요. 효소, 정의, 생체 대사의 촉매 역할이다.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것도 사실상 앞의 내용을 그냥 빨리 확인하고 그냥 뒤에 다른 킬러 문제 위주예요. 보조인제 효소 활성을 돕는 것들이다. 금속 이온들이 들어가서 결합을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걸 도와주죠. 효소 활성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효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보조인자, 저 금속 인자들이 어디를 갖다 채워주냐면 요 위치를 갖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맞겠죠? 저 빈틈을 갖다 채워주고 있으면 기질이 가서 결합을 해. 기질이 가서 결합을 할 수 있다. 효소가 존재하고 있고 기질이 있을 때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해질, 금속 이온들이죠. 주요 밑줄 한번 커보시고요. 그 다음 보조요소, 조요소라고도 하는데 FAD, NAD+, NADP+,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AST, ALT, 비오틴이 존재하고 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이에요.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7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요소에 해당한다는 것. 조요소도 역시 요 빈칸을 채워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도와주고 효소의 작용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은 그냥 ES 복합체만 도와주는 거고 조요소는 ES 복합체를 만들고 효소의 작용도 도와줍니다. 홀로엔자임 쭉 밑줄 한번 커볼까요? 이런 건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나와요. 효소 단백질과 보조인자의 복합체. 아포엔자임의 정의 써라. 효소 보조인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효소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단백질만 있을 때는 아포엔자임, 저 보조인자가 들어가서 결합하고 있으면 홀로엔자임이다. 이거 잘 나온다 여러분. 홀로엔자임과 아포엔자임의 정의. 알겠죠? 네. 대부분의 요소는 효소 활성을 가지나 일부 요소는 효소 활성을 갖지 않는다. 자이모겐 전구체다. 절편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펩신노겐에서 펩신으로 바뀌면서 저렇게 절편화가 된다. 트립신 노겐에서 트립신, 키모트립신 노겐에서 키모트립신. 전부 다 절편화 과정을 통해서 효소는 저렇게 절편화 과정을 통해서 활성 기작을 띠게 된다. 활성 기작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편화 과정을 통해서 활성을 띠게 된다는 것. 알겠죠? 무슨 말인지. 트립신 노겐 트립신, 펩신 노겐 펩신, 키모트립신 노겐 키모트립신, 포로카르복시펩시다제 카르복시펩시다제. 절편합니다. 효소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효소의 종류에서 산화환원 요소, 산화는 수소와 전자를 날리는 것, 환원은 수소와 전자를 받는 것, 전이요소, 원자단을 옮겨준다는 얘기죠. 전이 트랜스퍼라제, 하이드롤라제, 물이 첨가되어 가수분해 요소예요. 가볍게 밑줄만 그어보세요. 샤프로. CO2 알데히드 물 분자 등을 제거하며 리아제, 이게 지금 CO2를 갖다가 제거하든지 물 분자를 갖다 제거하면서 이중결합을 생성하거나 이중결합의 작용기를 첨가하는 반응을 촉매한다. 리아제. 아이소모라제. 구조적 변화죠. 이소모라제. 가볍게. 리가제. 리가제는 ATP를 써서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수행을 합니다. 리가제 같은 케이스는. 알겠죠? 그 폴리머라제는 ATP 안 쓰고 리가제는 ATP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효소는 뭐 알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단백질로서 생체의 반응의 촉매제이다. 효소와 기질이 합쳐져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이 복합체는 촉매의 반응에 의해서 기질이 분해된 생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효소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질 분해를 준비한다. 효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될 수 있다가 제일 유명한 특징이죠. 효소는 재활용될 수 있고요. 효소는 기질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밑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생체 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ES 복합체를 만드는 순간 효소가 존재하고 기질이 존재하고 있을 때 ES 복합체를 만들면은 요게 지금 이제 스트레인 걸어주기 때문에 기질에 스트레인 걸어주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과가 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기질 특이성, 기질 농도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결과적으로 포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미카엘슨 멘텐 상수. 그러니까 여기는 포화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죠. 어차피 효소의 양은 일정량이고 기질의 양이 증가하면 활성 부위에 가서 결합하니까 일정량의 효소가 있을 때 ES 복합체의 양이 일정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Km 값을 구하여 적정 기질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Km이라고 하는 것은 Vmax의 2분의 1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기질의 농도. 적당한 기질의 농도는 Km 10에서 100에 해당한다. K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1 Vmax를 만드는 기질의 농도에 해당한다. Km 값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Km 값이 작았다라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친화도가 높았던 것이고 Km이 작았다라면은 그러면은 ES 복합체 잘 만들었다는 얘기고 Km이 높았다는 얘기는 ES 복합체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여러분? 네. 효소의 활성은 pH에 영향받는다. 자, 효소의 활성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괜찮습니까? 효소의 활성에 활성제와 저해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 요소들은 효소 활성을 돕는 활성제에 해당한다. 금속 이온들이 있으면 효소의 활성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뭐 햄 단백질 있을 때 철, 알칼라인 포스파트아제 있을 때 마그네슘, 독일종 얘기하는 거고요. 저해제 잘 나오죠.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농약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갖다가 저해를 하니까 그렇죠? 사린가스도 저해하는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비가역적으로 저해하는 건 농약도 있고 사린가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그 사린가스가 비가역적으로 저해를 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증가하겠죠. 아세틸콜린이 증가하면은 부교감 신경 항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교감 신경 항진이니까 심장 박동이 잘 뛰질 않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독이죠. 독가스가 사린가스, 농약도 당연히 독이고. 그러니까 연자는 농약을 일반인들한테 안 팔아요. 농부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저 농약을 먹고 많이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누구한테나 다 팔았는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갖다 막아주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 항진 증상으로 죽게 된다. 경쟁적 저해제, 저 Vmax는 일정, Km은 증가. 맞습니까? 비경쟁적 저해제, 조절 부위에 가서 결합해서 효소 활성을 저해한다. Vmax는 감소, Km은 일정, 비경쟁적 저해제. 넘어갈게요. 무경쟁적 저해제. 무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크리티컬 스킬은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ES 복합 최대는 2P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 무경쟁적 저해제는 어디 가서 결합합니까? 여기 가서 결합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저해제 이니비터 들어가서 ESI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Vmax는 어떻게 되고? 감소하게 되죠. Vmax는 감소하게 되고 Km도 감소하게 됩니다. 생성물이 예상한 수치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Km을 감소시켜서 친화도를 상승시켜서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만들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에 결합해서 가역적으로 효소의 활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갔다. 넌 컴피티티브 이니비터,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갔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가면 Vmax는 감소, Km은 일정. 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가면 Vmax는 일정, Km은 증가. 됐습니까? 네. 요건 이제 라인오버 버크 플러스로 X축은 S분의 1로 잡고 Y축은 V0분의 1로 잡은 거죠. 그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Vmax는 일정. 그죠? 빨간색이 지금 현재 non competitive.
Vmax는 지금 현재는 일정 쪽이네요. Y 절편 일정하니까. Km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Km은 증가. 여기서 가장 중요성 있는 거 우선 이거. 경쟁적 저해제. 경쟁적 저해제에 답니다. 경쟁적 저해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Vmax는 일정이거든요. 여기에 Vmax는 일정, Km은 증가예요. 여기에 Vmax는 일정이고요. 그 다음 Km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non-competitive. non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누구예요? 비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그림이 Vmax는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소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Km은 지금 현재 뭐하다? 일정으로 그려져야 돼요. Km은 일정.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리면은 사실상 이렇게 좀 그려야 돼요. Km은 일정이니까 빨간색이 들어가면 Vmax 감소, 요런 조금 위로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림이 조금 위로 그리면 되겠다. 조금 이거 여기는 그냥 X절편은 같이 맞춰주고요. 그냥 그림을 조금 위로, 빨간색을 조금 위로요. 보이십니까? 네. 제가 저거를 한번 쭉 거기다 한번 맞춰서 그려드리면 현재 그림이 어떻게 돼야지 제일 보기가 좋냐면 여기 빨간색이 X절편 일치하고 조금 위로 이런 식으로요. 저런 식으로 나와야지 지금 현재는 네, 비경쟁적 저해제에 해당한다. 이건 무경쟁적 저해제예요. uncompetitive, 무경쟁적 저해제니까 Vmax는 뭐하고? 감소한 것이고요. KM도 지금 뭐한다?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효소 조절 기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소 조절. 농도 변화하면 되겠죠. 가볍게.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인산기가 붙었을 때 활성과 비활성이 조절될 수 있고요. 이거 절편화, 단백 분해 수식, 자이모겐이라고 하는 자체가 절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다. 효소의 활성 부위와 다른 부위의 비공유 결합 형성에 조절할 수 있다. 피드백 이니비션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에서 피드백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지금 현재는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E로 갔다가 최종 F로 간다 그러면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다 쓰겠습니다. 비가역 1단계라고 쓰겠습니다. 뭐라고? 비가역 1단계. 비가역 1단계니까 요 지점이죠. 비가역 1단계가 요 지점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알파로 가게 되면 생성물이 나와서 저 알파를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생성물이 나와서 저 알파를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와 다른 부위의 비공유 결합을 형성해 조절한다. 이 알파라는 요소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로스테릭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다. 전사 조절에는 저 전사인자들의 작용이 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리셉터와 가서 결합을 하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존재하고 있을 때 스테로이드 호르몬 리셉터와 가서 결합을 해서 전사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유전체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다. 알겠죠? 유전체의 발현 자체를 촉진시켜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사인자죠. 쉽게 말하면. 넘어가 보면 효소의 이용, 질병에 진단하는 일종의 마커인데 아밀라아제가 있고요. 리파아제가 있고요. 알칼라인 포스파트아제, 엑시드 포스파트아제. 그러니까 GOT, 뭐 AST, ALT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간 수치라고 하죠. 간 질환이 있을 때 저 AST와 ALT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LDH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LDH 하나. 요걸 우리가 아이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LDH요. LDH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저기 어느 위치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작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LDH가 근육에서 작용하는 LDH는 근육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는 약간 현기성 환경에서 작용을 잘하는 거고 간에서 작용할 때도 약간 현기성이에요. 현기성.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근육간, 그 다음 심장. 심장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는 호기성에 해당합니다. 호기성이라는 것. 보이세요? LDH 옆에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용하는 거에 적응되어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용하는 것에 적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이건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많이 할 텐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LDH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LDH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근육 현기성, 간 현기성, 심장의 호기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물질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글루코스, 사용하는 요소들. 요산,
요즘엔 유레아 나이트로겐. 이거 요소죠. 요소 질소,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사용하는 효소. 리파제를 사용해서 트리글리세리드.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것은 딱히 없어요. 여기서는 콜레스테롤 정도 하나만 좀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 페록시다제, 콜레스테롤 옥시다제, 콜레스테롤 산화 요소를 쓴다. 그 정도. 그러니까 물질 분석, 콜레스테롤이 있냐 없냐 이 양을 갖다 측정할 때는 요 효소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산화 요소, 그다음 페록시다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제 한번 보시면요. 치료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 유로키나제, 스트레토키나제요. 섬유소를 용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혈전증, 뇌졸중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혈전이라든지 혈전이 혈관을 막는데 저 스트레토카이나제의 작용에 의해서 저 혈전을 녹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스파라기나제, 아스파라긴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므로 급성 백혈병 환자에서 사용 시 암세포 성장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여러분, 유로키나제와 스트레토키나제 2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로. 무슨 유로키나제와 스트레토키나제라고 하는 것은 혈전 뚫어주는 거예요. 혈전 뚫어주니까 혈전을 급속하게 뚫으면 병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산소 공급이 되니까 활성산소 라디칼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혈전 뚫는다. 그 정도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LDH예요. LDH. 알겠죠? LDH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죠. LDH 아이소 엔자임이다. 알겠죠?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이소 엔자임. 위치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작이 다르다. 아미노산 1차 구조에 따라 골격근, 심장근. 자, 그럼 골격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머슬폼, 혐기성 폼이고요. 심장근에 있는 건 호기성 폼이에요. 혐기성일 때는 M 유니트가 많은 거고, 혐기성일 때는, 호기성일 때는 H 유니트가 많은 것이다. LDH 쭉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5개로 분리가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M 단위치가 4개가 있고, M 단위치 3개, M 단위치 2개, M 단위치 하나, M 단위치 1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M 단위치가 0, 1, 2, 3, 4로 있으니까. 크레아틴 키나제. 브레인과 머슬에 2가지 서브 유니트가 있다. 저 이합체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크레아틴 키나제 1, 크레아틴 키나제 2, 크레아틴 키나제 3가 존재하고 있다. 크레아틴 키나제, 지금 심근경색에서 CK-MB 수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근무력증일 때도 CK-MB 수치가 높아지는 거고, 근육에서도. 다발성 근염에서는 CK-MM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CK1,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K1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CK2가 높아지게 되면 심근경색, CK2가 높아지게 되면 근무력증. 이게 하나의 마커예요. 쉽게 말하면. 크레아틴 키나제는 마커인데 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근무력증 둘 중에 하나란 얘기고, 만약 요 수치 CK3가 높아지게 되면 다발성 근염에 걸려 있다. 그 정도로 마커로만 쓸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LDH 꼭 아셔야 돼요. LDH. 알겠죠? 알칼라인 포스파트아제 아이소 엔자임이다. 골, 간, 태반, 장관, 뼈, 비장 등에서 유래하는 장기특이적 효소로 구성되어 있고, 밑줄 하실까요? 뼈질환, 간질환 등에서 활용할 수가 있구나. 그때 뼈질환, 간질환이 있으면 알칼라인 포스파트아제는 증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LDH 아시면 돼요. 다른 건 됐고, LDH. CK-MB가 유명은 해요. 심근경색일 때 CK-MB 수치가 높아지면은 심근경색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일렉트로카디오그라피라고 하는 지금 심전도를 촬영을 하는데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LDH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LDH입니다. AST와 ALT는 그냥 간 수치. 간이 지금 현재 뭐 안 좋다. 간이 간염에 걸렸다. 간암에 걸렸다. 그때 AST와 ALT가 높아지는 거고, 알코올 디하이드로에나제 아이소 엔자임, 알파 베타 감마 트라이머 3량체 아이소 엔자임이 있는데 보통 간에서 알코올 해독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이제 베타가 베타3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와 베타3 단위체, 그 다음에 감마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LDH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킬러 문제가 목적이에요. 단원마다 여기는 전부 다 킬러 문제와 모의고사 파트의 문제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제시된 그림 반응에서 시트르산 염동 농도가 높아지면 시트르산 염의 합성 과정이 억제가 된다. 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시트르산 염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나왔어요.
시트르산염 합성 과정이 억제가 되고 있다. 합성 과정이 이렇게 억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옥산화세트산염 농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억제가 극복이 된다. Vmax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아세틸코이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억제가 극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생성물이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그래요. 조절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한 거죠. 알로스테릭 효소, 시트르산 신시아제 조절 부위에 가서 결합을 했구나. 저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트르산 신시아제 조절 부위에 가서 결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결합을 한 거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결합을 했으니까 그 옥살로아세트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옥살로아세트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억제가 극복이 된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등판합니다. 시트르산 요소의 아세틸코의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경쟁적 저해제이기 때문이다. 시트르산 염이 효소의 아세틸코에 결합한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해야 되죠? 네. 문제에서 분명히 옥살로아세트산의 지면제 결합 부위, 옥살로아세트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시트르산 염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가서 결합했다는 거 확실히 알겠죠? 그거 다 그냥 경쟁적이에요. 같은 자리에 가서 결합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같은 자리에 가서 결합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같은 자리에 가서 결합했다. 넘어갈게요. 로바스타틴 제일 유명한 약이죠.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진단된 사람에게 종종 처방된다. 이 약은 HMG-CoA가 메발론산으로 가는 반응에 관여하는 HMG-CoA 환원 요소를 저해하여 작용한다. 효소의 초기 반응 속도 실험을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약제의 억제 방식의 누구인가? 여러분, 그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HMG-CoA 유사체예요. HMG-CoA가 있을 때 여기 HMG-CoA 리닥타제, HMG-CoA 환원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HMG-CoA 환원 요소가 존재하고 있을 때 저 HMG-CoA 리닥타제가 작용을 해서 메발론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메발론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메발론산 가지고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간다. 메발론산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해 가고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고콜레스테롤 혈증,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금 현재 리닥타제를 억제하면 되겠죠? 요거 지금 현재 억제하는 게 누구라고요? 요게 스타틴이요. 스타틴 정말 잘 나옵니다. 로바스타틴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누구랑 구조가 유사해야 되겠다? HMG-CoA와 구조가 유사해야 되겠다. 그 세계적인 명약들은 다 저기 결정적인 포인트, 저 포인트에 작용하고 있는 경쟁적 저해제들이에요. 저 경쟁적 저해제들을 갖다 써야지 다음에 또 먹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저게 비가역적 억제제로 써버리게 되면 다음에 안 먹어도 되는데 경쟁적 억제제로 써야지 저게 지금 한 번만 억제하고 또 떨어져 나가니까 다음 날에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은 전부 다 경쟁적 억제자로 개발을 하죠. 그거 지금 현재 이게 가역적 억제자니까. 그래서 비가역적 억제자로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완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제약회사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경쟁적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다. 아, 이건 정말 잘 나오죠. 2번. 60세 남자가 메탄올. 아, 이거 유명합니다. 그죠? 메탄올. 알코올. 그렇죠? 메탄올이 포함된 가짜 술을 마시고 시력이 소실되었고 근육이 마비되었다. 그럼 경쟁적 억제제를 써야 되겠죠?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투여해야 하는가? 에탄올입니다. 메탄올이 지금 현재 시력에 손실을 줄 수 있으니까 에탄올을 갖다가 먹어서 경쟁적 억제제로서 메탄올의 작용을 억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인슐린 수용체는 티로신 키나제 요소의 활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요소군에 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티로신 키나제라고 했습니다. 티로신 키나제요. 그럼 티로신 키나제니까 그 티로신 인산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인슐린에 의해서 저 티로신 인산화 요소가 이렇게 이합체가 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있으면 티로신 키나제가 저렇게 이제 이합체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한쪽에 키나제라는 요소가 있고 나머지 한쪽에 티로신이라는 요소가 있고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겠습니다. 한쪽에 키나제가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에 티로신이 있을 때 인슐린에 의해서 저 티로신 키나제가 이합체가 되어버리면 키나제가 티로신한테 인상기를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상기 전달 요소예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상기 전달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키나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키나제에서 티로신한테
인산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인산기 전달 요소다. 정답은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효소의 활성 조절 기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다 짧은 조절이야. 짧은 조절, 그죠? 농도가 가장 길죠. 왜?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효소의 양을 증가시키던가 효소의 양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이해 가지겠어요? 이거는 단기간 조절이죠. 단기간 조절, 단기간 조절, 단기간 조절. 농도 조절은 장기간 조절에 해당한다. 장기간 조절에 해당합니다. 양을 증가시키고 양을 감소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진단에 유용한 혈전 요소와 질환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크레아틴 키나제 MB.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2등이에요. 아까 LDH라면 LDH는 1등. 크레아틴 키나제 MB 2등. 모든 시험 문제 답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지금 무조건 틀렸어요. 100%. 그거는 메디칼의 특징을 모르니까 다른 걸 다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현재는 진단에 유용한 혈장 요소는 LDH 아니면 크레아틴 키나제 찍어야 돼요. 크레아틴 키나제 둘 중에 하나를 맞게 해놔. 둘 중에 하나를. 다른 거는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나. 알겠죠? 어디에서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진단에 적용하는 효소 가끔 나오는데 언제나 LDH 1등, 2등이 크레아틴 키나제 MB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뭐 둘 다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야 되고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그거만 맞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틀리게 해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거 외워갖고 맞추려고 그러면 너 완전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정답을 안 해요. 크레아틴 키나제 MB 아니면 LDH만 갖고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정답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크레아틴 키나제 MB 요거요. 심근경색 아니면 LDH. LDH가 1등이고 크레아틴 키나제 MB가 저 효소 중에 2등이에요. 됐어요? 네. 생체내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소의 작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 속도가 일어나는 것을 빨리 일어나게 해준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오죠. 8번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54세 여자가 최근에 자주 속이 쓰리다며 왔다. 그냥 속이 쓰린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위 점막의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위염증이니까. 속 쓰림은 식후에 잠시 완화되었고 이후 다시 나타난 양상이었다. 어깨 통증으로 이비프로펜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미세 출혈을 동반한 위험이 관찰되었고 이비프로펜을 중단하고 셀레콕시브를 교체 처방하였다. 셀레콕시브는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거 지금 셀레콕시브는 어떠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시겠습니다. 알겠죠? 편입 짤이에요. 편입 짤. 그 메디컬 의치한약수 보실 때 그 아라키돈산이라는 거. 아라키돈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1이 있고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2가 있다. 여기 프로스타그란딘 지금 현재 2. 여기 지금 현재 위 점막 형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롬복산 혈전 형성시키고 혈소판 응집체 만든다는 것.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2. 여기에 따르면 통증, 열. 그러니까 여기 엔세이드가 이비프로펜 같은 약이에요. 아스피린과 이비프로펜. 그게 해열제, 피버. 그 다음에 지금 항진통제, 페인. 그래서 지금 현재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먹어. 엔세이드, 넌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드랑. 비스테로이드 계열의 항염증제에 해당한다. 그럼 이걸 갖다 맞고 이걸 갖다 막으니까 이걸 갖다 막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가스트릭 프로텍션이 안 되죠. 위 점막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셀렉콕시브라고 하는 거. 가스트릭 프로텍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예요. 사이클 옥시게나제 2만 이렇게 이니비션 시키는 거야. 사이클 옥시게나제 저 2만 이니비션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만 이니비션 시키니까 아스피린, 이비프로펜은 사이클 옥시게나제 1, 2를 갖다 이니비션 시키니까 가스트릭 프로텍션이 동시에 안 되죠. 위 점막 형성이 안 되니까. 셀렉콕시브라는 약을 쓰면 여기 사이클 옥시게나제 2만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니까 사이클 옥시게나제 1이 살면서 가스트릭 지금 현재는 프로텍션은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참으로 중요한 얘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타그란딘, 신시아제 2, 특히 콕스2 이니비터다. 알겠죠?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2,
선택적 이니비터가 셀렉콕시브라고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약속된 효소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효소는 그 촉매 반응의 종류에 따라 그 6종류로 나뉜다. 아랫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의 분류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과당 16 2인산이 있고 과당 6인산이 있죠. 보이십니까? 그 인산기 하나를 갖다 제끼고 있죠. 보이십니까? 그 인산기 하나를 제끼고 있을 때 물을 갖다 첨가하는 가수분해 효소에 해당한다. 보세요.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서 인산기 하나를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정답은 4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물을 첨가했으니까. 50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명치 부위 복통, 발열, 구역질이 나서 병원에 왔다. 남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다. 옆구리로 퍼져나갔다. 이거 췌장염이거든요. 술 많이 마시면 췌장염이에요. 췌장염. 췌장염인데 앉거나 웅크리면 좋아지지만 눕거나 음식을 먹으면 심해진다고 했다. 검사 결과 급성 이자염으로 진단이 되었고 아밀라아제. 아밀라아제가 있으니까 그 이자 췌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밀라아제는 정상 범위의 3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 병에서 아밀라아제와 같이 혈액에서 증가되어 있어서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효소는 무엇인가? 여러분 췌장에서 같이 나가는 게 누구죠? 네, 리파아제가 정답이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췌장에서 같이 나가는 것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에 해당하고 있더라. 자, 여러 가지 농도의 포당을 기질로 사용하여 글루코키나제의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면 이 효소의 포도당에 대한 KM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KM 값을 한번 따져봐라 라고 했거든요. KM. 그럼 포도당에 대한 KM 값을 한번 따져보라고 했을 때요. 현재 사실은 좀 뭐 하나가 더 나와야 되죠. 이게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을걸요. 여기 한 900 정도 증가했죠. 여기 800 정도 증가했죠. 여기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3.333, 3.333. 저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0.9라고 하자. 점으로 보고 0.9, 0.8이 증가했잖아요. 속도가. 그쵸? 저게 0으로 돼야 Vmax죠. 0으로 된다는 얘기는 거의 0.1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Vmax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Vmax 절대 아니라고. 계속 증가하겠죠. 뭐 0.7, 0.6, 0.5, 0.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대략 맥스 값이 한 5 정도가 나와요. 5.0. 5.0 정도가 나올 거라고. 0.7 증가하고 그 다음에 0.6, 0.5, 0.4, 0.3, 0.2, 0.1 이런 식으로 좀 증가시키고 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3.333에서 이거 절반 쳐갖고 5가 정답이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계속 커지기 때문에 Vmax 값은 더 높은 수치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Vmax 값이 대략 5가 나올 거니까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5, 그러니까 10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5가 아닙니다. 메탄올 잘못 섭취했을 때 중독 현상. 에탄올 투여여 알코올 탈수 요소에 의한 메탄올 대사를 방해하여 메탄올이 그대로 배설되도록 하는 원리로 치료를 한다. 점선은 메탄올 기질로 하여 알코올 탈수 요소 반응의 기질의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더블 레시프로콜, 라임 오브 버크 플러스로 그린 것이다. 반응액에 에탄올을 첨가했을 때. 자, 여러분, 거기 책의 색깔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거기 책의 색깔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기준값이 이거예요. C 바로 아래에 있는 거. C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요게 기준값입니다. 알겠죠? 네, 찾으셨을 거예요. A, B, C, D, E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경쟁적 억제자 찾아라. Vmax는 일정, Km은 증가. B가 정답에 해당하는, 그죠? Y절편 Vmax분의 1이니까 Vmax는 일정. 그다음 마이너스 Km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에서 4로 증가. Vmax 일정, Km 증가. B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이런 거 건양대, 대가대, 이런 거 짤인데. 6개월 된 영아가 발달장애로 소아과를 방문하였다. 혈액 검사에서 빈혈 소견을 보였으며 소변 검사에서는 결정 물질이 형성되어 있었다. 소아에게 유리딘 첨가 식이요법을 처방하였더니 모든 임상 소견이 완화되었다. 소변에서 발견된 결정 물질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소아에게 유리딘 첨가 식이요법을 처방하였더니 모든 임상 소견이 완화되었다라고 잡혀졌습니다. 유리딘이요. 보이시겠습니까? 유리딘이요. 그럼 유리딘을 갖다 처리하니까 그 유리딘이 여기거든요. 유리딘. 유리딘을 처리하니까 지금 현재 모든 증상이 완화되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유리딘을 첨가하니까 모든 증상이 완화되었다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소변에서 발견된 결정 물질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축적된 거죠. 어디에 축적된 거예요? 여기서 축적된 거. 여기서 지금 유리딘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죠? 유리딘 모노포스페이트.
유리딘 디포스페이트, 디옥시 유리딘 디포스페이트, 디옥시 티민 트리포스페이트. 이게 DNA 합성할 때 티민 통해서 DNA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티민을 통해서 티민을 통해서 그 염기 티민을 통해서 DNA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리딘을 갖다 투여하니까 그러면 유리딘 모노포스페이트. 그러면 요걸 못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 앞에 있는 거 누구다? 아, 이거 잘 나옵니다. 오로테이트요. 알겠죠? 오로테이트가 왜 정답인지. 오로트산. 정답이 2번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죠. 이런 거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건양대, 그죠? 대가대 이런데요. 아, 이건 아주 유명한 시알리스, 포스포티에스타라제 경쟁적 저해제이다. 비아그라 성분이죠. 타달라피를 투여했을 때 포스포티에스타라제에 대한 미칼리슨 상수와 최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Km 증가, Vmax 일정입니다. 왜? 포스포티에스타라제 경쟁적 저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메탄올 대신에 알코올 탈수여서 에탄올의 경쟁적 억제작용이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거 비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포스포티에스타라제 경쟁적 저해제.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아래 3강에서 이어서 다음 단원 보시죠. 쭉 나가겠습니다. 아래에서 뵐게요.